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봅니다. 일단 어저께 1.7%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자, 1.7% 빠졌는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하이닉스가 2.5%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둘 중에 21 이평선과 61 이평선의 이격도가 한미반도체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은 이격 조절 구간에 있다. 그렇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15만 원까지. 그리고 2월 달에는 한 6만 원 정도였는데 15만 원까지 올랐다는 건 100% 이상 상승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승세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쵸? 여기 이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격을 먼저 좁힌 게 어디? 하이닉스. 자, 제가 왜 이격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의 상승폭은 대형주보다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주가의 상승폭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조절하는 그 구간을 보는 게 각 종목별로 등락률의 차이가 아니라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어저께는 대거 하락을 했어요. 뭐 PSK 홀딩스, 뭐 하나 마이크론,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종목군들이요.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수할 때 뭐가 돼야 돼요? 이격이 너무 큰 상태에서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보유 관점에서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일단 한번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발생을 해요. 지금은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이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았고 지금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보다 더 강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한 해는 계속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나오냐면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요. 비메모리가 발전하면서 뒤따라갔는데 지금은 비메모리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같이 개발을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열리면서 고사양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 그 고사양의 시스템이 비메모리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HBM이에요. HBM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없었던 기술이 아니라 있었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왜 HBM이 지금 나와서 이러느냐? 너무 비싸서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기업 측에서 사용할 때도 가성비를 따지는데 가성비가 안 나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AI 시대가 오면서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성능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하이닉스 단에서 보잖아요. HBM은 만들면 나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뒤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죠. 내년이 되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라오겠죠.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TC 본딩 장비, 지금으로선 HBM을 만드는데 최적의 장비죠. 그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하이닉스를 거래처로 두고 있지만 삼성전자 쪽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마이크론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올라가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그쵸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지금은 얼추 이격에 대한 구간이 다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격 조절 이후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 계좌 수익인데 1월 1일부터 올해입니다. 5월 11일 그쵸? 오늘까지인데 490 그쵸?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 자, 타점을 잘 잡았을 때 우리가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그쵸? 어떤 정도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느냐? 자,
보세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해서 뭘 만들죠?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죠.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5월 10일 날 어저께입니다. 시장가 매수 일진전기 8시 59분. 그쵸?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과 함께 뭐가 나오죠? 계속해서, 그쵸? 전기 관련주도 강세 구간에 있죠. 그런 종목군들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 13%, 8%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미반도체로 돌아와서 보면 제가 왜 한미반도체를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다른 종목군들로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신고가 종목이라는 건 뭐예요? 올랐다는 겁니다. 올랐다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돈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나오는, 그쵸?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인은 사고 있네요. 그쵸? 이런 상황을 굳이 그렇게 막 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보세요. 한미반도체로 보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 매수하고 개인 매수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외국인 매도하기 때문에 내려간다? 그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수급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올라갔네, 이격 벌어졌네, 매도하고, 그리고 조정 구간이 왔네, 싸게 잡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한미반도체를 내가 보는 이유는 올라갔기 때문인 거지 HBM 관련된 무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HBM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걸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네, 왜 올라가지? HBM이네. 2단계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매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은요, 전체적으로 계좌 수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 보더라도 뭐 대원전선, VT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VT 볼게요. VT 어저께 유일하게, 그쵸? 화장품이 강했습니다. 화장품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계속 매수하죠.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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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격이 진짜 중요하고, 여기 소통방에서는 가격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가격 관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 타점을 잡는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갈 수 있고, 손절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손절하죠. 주식하면서 어떻게 손절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손절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타점을 어느 구간에 잡는지, 신고가 구간에 잡는다는 거죠. 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